안녕하세요, 9학년 학생 여러분. 중간고사 마치고 난 다음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말고사까지 남은 시간이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긴 휴식 시간 주지 못하는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두 번째 대단원 문자와 식입니다. 이 대단원은 크게 두 개의 중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입니다. 이 단원의 목적은 2차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요.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인수분해이고, 이 인수분해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 처음 전개하는 과정인 곱셈, 그리고 곱셈 공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순으로 해서 차례차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전 학습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부터 좀 살펴보고 갈게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추가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단원에서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배웠던 그 내용입니다. 곱셈 그리고 덧셈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때 AB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 AB는 우리가 실수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했죠. 그래서 제곱근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괄호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인데 A와 B가 두 문자가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곱셈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6A 마이너스 5B 플러스 3B 마이너스 9B가 되죠. 자, 여기서 동료항끼리 정리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3A를 3B라고 썼어요. 3A로 고쳐 쓰겠습니다. 6A와 3A를 더하면 9A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5B와 마이너스 9B를 더하면 14B가 된다. 동료항끼리 정리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도 역시 비슷한 상태입니다. 일단 전개부터 먼저 해야겠죠. 하나씩 전개를 하게 됩니다. 12x 더하기 16y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2x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y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y로 쓰고요. 이제 x에 대한 1창 정리해서 10x y에 대한 1창 정리해서 19y로 써주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한 모양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역시 이번에도 전개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2차식으로 나타나겠네요. 2a와 3a를 곱하게 되면 6 그리고 a가 2개 a제곱 뒤쪽은 음의 기호 먼저 쓰고요. 2ab가 되죠.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 하나씩 전개해 나가요. 3분의 2와 6을 곱하면 6과 3이 약분이 되면서 4가 되고요. x제곱과 xy입니다. x가 3개, y가 1개. 그 다음 뒷부분은 3이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2, x제곱, y로 정리가 되네요. 세 번째는 나눗셈입니다. 마이너스 4y, 8xy, 마이너스 12y예요. 자, 그러면 먼저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하죠. 4와 8을 약분하면 2가 남네요. 마이너스 2 그리고 y 하나 약분하면서 x 뒤쪽은 마이너스 11을 마이너스 4로 나눴으니까 3 y도 약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이걸 지금 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 과정을 생략하고 갈 수도 있어요. 생략하고 바로 8xy를 마이너스 4y로 나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2y를 마이너스 4y로 나눈다. 한꺼번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더라. 자, 다음 문제 3번을 볼게요. 1차 방정식을 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값에서만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식을 말하는 거죠. 그때 그 방정식을 푼다라는 표현은 그
그 방정식, 즉 등식을 만족하는 그 특정한 값을 찾아내는 것, 즉 근을 찾는 것을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방정식을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1차 방정식의 경우는 문자 부분과 나머지 상수 부분으로 분리한 다음에 좌변과 우변으로 갈라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을 이항하는 것, 이 작업부터 시작을 하죠. 이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만큼을 똑같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것을 더해서 정리하는 것. 그러다 보면 이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죠. 7 플러스 3으로 바뀝니다. 7과 3을 더하면 10이잖아요. 따라서 x의 값은 양변 2로 나눠서 5가 됨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먼저 전개부터 합니다. 오른쪽을 전개하면 4x-28이 되고요. 4x, 문자는 왼쪽으로 숫자는 오른쪽으로 이항하라.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3x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27이 되고요.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 x가 9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각각의 개수가 모두 0.5, 0.7, 0.3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정수인 경우가 우리가 좀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이때는 양변에다가 똑같이 10만큼을 곱하게 됩니다. 10을 곱하면 5x-7, 오른쪽도 10을 곱하면 3 곱하기 x 더하기 3이에요. 그 다음 우변을 전개를 하고 문자를 왼쪽으로 숫자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 5x에서 3x를 빼야 되죠. 한 단계를 씁시다. 그 다음 9에서 7을 더합니다. 왼쪽은 2x, 오른쪽은 16, 양변 2로 나눠서 x는 8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은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제곱근이 나오긴 하거든요.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십시오. 많이 해봤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루트 9는 3이니까 정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쓴다.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더 이상 정리가 안 되고요. 세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인데 분모를 유리화해야 되죠.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6을 곱하게 되면 분모는 6이 되고 분자는 루트 6이 됩니다. 마지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25인데 0.25는 4분의 1이에요. 4와 1 모두 2와 1의 제곱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로 정리가 된다. 자, 여기 내용까지가 우리가 이전 학습 단계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아래쪽 이 빈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가 보세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 어떤 내용을 지금 먼저 첫 단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물의 전기분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죠. 인수분해라고 인수로 분해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지 과학 교과서에서 말입니다.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배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이 기억할 때도 학교를 다니면서 원소 번호죠. 원자 번호죠. 1번부터 20번까지는 항상 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1번이 이 수소예요. 2번은 헬륨이고요. 리튬, 베릴륨,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번까지 외웠어요. 뭐 그 다음 브롬도 있고 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 이것들에 대한 어떤 구성이 이 결합에 의해서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이런 그 물분자 같은 경우에는 공유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뭘 공유하는가 하면 이게 전자를 공유를 해요. 지금 이 간격을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이게 전자 개수 때문에 떨어뜨려 놓은 거거든요. 이 전자가 궤도상에 안정적으로 놓여 있기 위해서는
안쪽에는 2개,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깥쪽 궤도부터는 8개씩으로 늘어난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고요. 산소의 경우는 잠깐 계산해 보면 이게 아마 원자 번호가 8번일 거예요. 8번이어서 전자를 6개를 바깥쪽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가 2개니까 전자 2개와 산소 전자 6개를 합해서 8개가 안정적으로 하나의 궤도 위에 놓여 있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전기를 통하게 해서 분해를 시키게 됩니다. 분해를 시키면 모양 자체가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산소끼리 수소끼리.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분해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해하는 경우가 꼭 화학뿐만 아니고도 뭐 여러 가지 존재하더라. 그런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수학에서만 꼭 쓰이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첫 번째가 다항식 곱셈에서 곱셈 어떻게 합니까? 예요. 곱셈을 어떻게 하느냐는 지금 아래의 생각늘기를 잠깐 보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사각형 모양의 천조각 4개를 이어붙인 것이다. 지금 보면 가장 큰 넓이의 천조각하고 그 다음 가장 작은 넓이의 천조각하고 이 둘은 지금 색깔 형태가 비슷하죠. 이걸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타냅시다. 그러면 이 4개의 천조각이 이어붙여져 있거든요. 자, 이제 질문을 하나씩 볼게요. 전체 직사각형 모양의 천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구해보자. 가로 쪽 길이는 A와 B를 덧댔으니까 이 둘을 더해야겠죠. A 더하기 B입니다. 세로의 길이는 C와 D를 이어붙였으니까 C 플러스 D가 돼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직사각형 모양의 천조각 4개의 넓이를 구해보자. 1번은 넓이가 얼마일까요? 이 1번 도형은 가로가 A, 세로가 C, AC죠. 1번 도형은 2번 도형은 가로가 B, 세로가 C, 이건 BC예요. 3번 도형은 가로가 A, 1번 도형과 가로 길이는 똑같죠. 그렇지만 이제 세로 방향은 D가 됩니다. 그러니까 AD. 마지막 4번 도형은 가로가 B, 세로가 D, BD예요. 세 번째 질문, 1번과 2번의 결과를 이용하여 전체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를 다음과 같이 등식으로 나타낼 때 네모안에 알맞은 식을 각각 써보자. 왼쪽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왼쪽은 전체 직사각형 모양의 천의 넓이에요. 이 왼쪽이에요. 이거랑 오른쪽은 1번, 2번, 3번, 4번 이 조각난 4개의 천 넓이를 다 더한 것. 이 둘이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진 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천 조각의 가로 길이가 A 플러스 B, 세로 길이가 C 플러스 D니까 왼쪽은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다. 오른쪽은 1번, 2번, 3번, 4번에 구했던 2번 결과를 몽땅 더한 거다. 그래서 AC 더하기 BC 더하기 AD 더하기 BD로 쓰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아래쪽 내용입니다.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개합니다. 이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도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즉 위에서 다뤘던 것과 같이 전개할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전개하는가 하면요. 뒤쪽을 C 플러스 D를 그냥 하나의 통으로 보고 A랑 곱한다. 그 다음 B랑 곱한다. 그런 다음 덧셈을 한다. 이런 절차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A와 C를 곱하고 A와 D를 곱하고 BC를 곱하고 BD를 곱하면 AC, AD, BC, BD 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아요. 자, 전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는 앞쪽 묶음과 뒤쪽 묶음이 있을 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A 더하기 B니까 앞쪽 A가 있죠. 앞에 있는 것과 뒤쪽 묶음에서 앞에 있는 걸 먼저 곱한다. 1번. 그 다음 순서대로 앞쪽과 뒤쪽의 뒤쪽 괄호의 뒷부분을 곱한다. 이제 끝났으면 앞쪽의 뒷부분과 뒤쪽의 앞부분을 곱하고 앞쪽의 뒷부분과 뒤쪽의 뒷부분을 곱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사전식으로 좀 순서대로 전개해 나가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결과가 AC, AD, BC, BD의 곱. 그런 다음 몽땅 더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곱셈 공식을 할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중요한 점이 뭐냐? 빠뜨리지 않아야 된다예요. 빠뜨리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앞쪽에서 앞쪽의 앞부분, 첫 번째 부분, 뒤쪽의 첫 번째 부분 이런 의미로 앞쪽의 첫 번째, 뒤쪽의 첫 번째 1, 1이라고 쓸 거예요. AC는. AD는 어떻게 쓰느냐? 앞쪽의 앞부분과 뒤쪽의 앞쪽의 앞부분과 뒤쪽의 뒷부분이니까 앞쪽의 첫 번째, 뒤쪽의 두 번째 1, 2라고 쓸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죠? 뒤쪽에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앞쪽의 두 번째 부분 B, 뒤쪽의 앞부분 1, 2, 1. 그 다음 BD는 앞도 뒤도 모두 두 번째 한 끼리 곱하는 것. 그래서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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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둘째, 첫째, 둘째, 둘째와 같이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곱해 나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중복해서 계산하면 안 돼요. 중복하지 않는다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곱했어요.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곱합니다. 이렇게 해두고 또다시 첫 번째를 곱해요.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 빠뜨리지 않지만 반복해서 여러 번 계산하지도 않아야 돼요. 중복하지 않아야 돼요. 빠뜨리지 않고 중복하지 않는다. 보통 경제학에서 이거 미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이 미시론이 적용이 잘 되어가는 경우에 그 기업이나 어떤 그 기관들이 움직여 나가는데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경제학과 관련하여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 이론 한번 찾아보길 바래요. 자, 어쨌건 다항식의 곱셈을 정리할 때는 다음의 두 가지 원칙, 빠뜨리지 않고 중복하지 않는다. 그 다음 순서대로 전개한다. 잊지 마세요. 순서대로 전개한다는 거, 이 빠뜨리지 않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이 표기들입니다. 자, 그럼 아래쪽 보기를 한번 볼게요. A-3 B 플러스 C 곱했습니다. 자, 첫 번째와 첫 번째를 곱한다. A, B죠. 그 다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곱한다. 2A. 두 번째와 첫 번째를 곱한다. 마이너스 3B. 두 번째와 두 번째를 곱한다. 마이너스 6이에요. 자, 이렇게 두고 최종 점검을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점검을 해야 하느냐? 자, 지금 전개된 이 항들 중에서 동류항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동류항이 있을까? 없으면 그대로 두면 되고요. 있으면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항식을 곱셈하는 절차는 완료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연습을 조금만 해볼게요. 자, 예제 1번 봅시다. 자, 첫 번째와 첫 번째를 곱해요. 3a와 2a를 곱합니다. 그럼 6a 제곱이 되겠죠. 뭐 위쪽은 한 번 더 쓴 것이고요. 다음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곱합니다. 3a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5a가 된다. 다음 두 번째와 첫 번째를 곱합니다. 1과 2a를 곱하고 두 번째와 두 번째를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따라서 전개는 모두 끝났으나 마지막 질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동류항이 있느냐? 이 중에서 동류항 눈에 띄죠? A에 대한 1차항이 가운데 두 개가 보입니다. 마이너스 15A와 2A를 더해서
마이너스 13a로 정리를 해주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과 첫 번째 항 x와 x를 곱했습니다. x제곱이죠. 다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x와 3y를 곱하니 3xy가 돼요. 뒤쪽에 세 번째 항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되죠. 이제 그러면 사전 넘기듯이 다음 번으로 이동을 해요. 마이너스 y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을 곱합니다. 마이너스 y와 x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마이너스 xy라고 썼고요. 마이너스 y 곱하기 3y 마이너스 3y 제곱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윗줄은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돼요. 정리만 잘 해주면 되니까. 자, 이제 최종적으로 동류항 있습니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동류항이죠. x 하나, y 하나. 그래서 x제곱 가운데는 3xy와 마이너스 xy의 합 2xy 그리고 가장 마지막 마이너스 3y 제곱으로 정리해주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하 1번,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가 보시기 바래요. 그 아래 소학구름이에 딱 봐도 누군지 알겠죠? 예,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여러 가지 업적이 많죠.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 원자폭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굉장히 괴짜의 고집불통에다가 자기 생각을 좀 고집하는 그런 좀 특별한 성향이 있어서 좀 같이 연구를 하거나 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도 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수학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겪은 어려움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네. 본인이 겪었던 게 훨씬 더 많더라.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고요. 위로가 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 문제 1번과 2번 또 필요하다면 몇몇 가지 문제들을 더 추가를 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